안녕하세요. 예방치과 전문의 투스 컴퍼니입니다. 오늘은 구취 예방을 위해서 혀에 묻은 세균막의 제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혀에 묻은 세균막을 설태라고 하죠. 이 설태가 보통 구취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. 사진처럼 이렇게 설태가 많은 분은 세균이 이 설태를 대사하여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휘발성황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만들기 좋습니다. 그래서 냄새가 날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분들은 혀를 아예 안 닦은 경우입니다. 설태에서 구취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분들은 양치를 할 때 혀도 같이 닦습니다. 그럼 어느 정도로 닦아야 하냐? 적당히 닦으시면 됩니다. 설태 제거기 같은 것이 시중에 있습니다. 이걸로 혀에 상처가 나지 않게 닦아도 됩니다. 저는 혀가 상처가 나지 않게 부드러운 칫솔에 물을 묻혀서 닦습니다. 제 친구는 입에 물을 머금은 상태로 칫솔을 물고 혀를 닦는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분은 물을 입에 머금고 혀를 입천장에 비비라고 합니다. 중요한 점은 혀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입니다. 과하게 닦으면 혀에 상처가 나면서 빨간 점막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홍설이라고 합니다. 구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종종 봅니다. 그러면 혀에 노출된 상처 부분에서 면역 단백질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구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닦는 방법이 제각기 다를 수 있는 점은 사람마다 혀의 피부 점막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저는 잇몸이 얇고 예민하며 약하고 혀도 마찬가지로 예민합니다.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칫솔에 물을 묻혀서 여러 번 조심스럽게 닦습니다. 반면에 잇몸이 두껍고 강한 분들은 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날카로운 설태 제거기를 쓰는 게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. 상처도 잘 안 나니 괜찮겠죠. 아주 예민하면 입에 물을 머금고 입천장에 혀를 비비는 게 나을 것입니다. 어느 경우든 괜찮습니다. 조금 남아서 구취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요? 구취는 코로 느끼는 점도 있지만 감각으로 느낍니다. 혀가 텁텁하면 구취가 날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. 이 불안감을 없애는 정도로 혀의 텁텁한 느낌만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구취는 물을 섭취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됩니다. 우리 입에는 침이 계속 분비되고 있고 이 침이 적고 건조하면 구취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위 사진에서 어떤 변기가 냄새가 더 나고 덜 나는지 보면 물이 담겨있는 좌변기가 훨씬 냄새가 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구강도 마찬가지입니다. 입안이 건조가 되지 않게 텁텁함을 안 느낄 때 구취가 덜 느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구강 내 수분 조절뿐만 아니라 양치질을 잘하는 요소도 중요합니다. 다만 100% 완벽하게 양치질하기는 어렵고 특히 설태는 100% 제거가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취 고민하는 환자를 만날 때 설명드리는 점은 구취가 어떨 때 나는지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사실 텁텁하다고 구취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. 내가 불안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. 그래서 구취는 심리적인 면도 매우 중요합니다. 많은 치과의사가 심리적인 면은 보지 않으려 하고 사실만 얘기합니다. 구취가 난다 안 난다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결국 구취 자체는 증상일 뿐 그 너머에는 기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. 혀만 빡빡 잘 닦으면 된다는 단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이 건조하면 구취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느낌을 혀가 텁텁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
그리고 혀만 잘 닦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칫솔, 치실, 치간 칫솔을 잘 사용하는 점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심리적인 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한 치아를 가지는 날까지 투스 컴퍼니가 응원합니다.